네, 시작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이제 예산의 유형입니다. 자, 예산의 유형에는 인력 예산, 운영 예산, 자본 지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예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운영 예산의 비읍에 한번 봐보실래요? 각 단어 단위는 단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건비, 그렇죠? 그런데 병원에서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인력 예산을 다시 하나의 예산으로 밖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인력 예산을 따로 분류합니다. 자, 그래서 노동 집약적인 조직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구성원들이 제공되는 서비스에 의해서,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제공하는 노동에 의한 서비스에 의해서 제 서비스가 제공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력에 드는 예산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운영에 필요한 구성원이 제공하는 노동력에 대한 비용이다. 그 다음에 월급, 휴가, 병가, 휴일, 초과 근무 시간, 오리엔테이션 비용 이런 것까지도 보상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의 양적인 업무량 측정에 기초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력에 대한 예산을 잡을 때 근무 시간이 몇 시간이냐, 며칠 근무했느냐, 뭐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양적인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알아보기에서 보시면 실제 이게 문제가 나왔었죠. 인력 예산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 거 뭐 이런 형태로 나왔을 거예요. 아니면 고려해야 될 상황인 거 뭐 이렇게. 자, 현재 시행 중인 간호업무 분담 체계가 어떠냐를 고려해야 되겠죠. 두 가지가 나왔어요. 기능적 분담 방법, 팀 방법. 그럼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인력이 작아도 되는 게 어디죠? 기능적 분담 방법에 비해서 팀 간호 방법이 훨씬 더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 팀 간호 방법을 한다 그러면 인건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간호 업무 분담 체계가 어떤 시스템인지도 고려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간호 인력의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R&D, AN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보셔야 되고, 간호 서비스의 수준, 전문 간호사가 존재하는지, 또 치료 시설이 만들어졌는데 그 사용률이 얼마나 높은지. 그러면 치료 시설이 있는데 사용률이 높지 않으면 굳이 근무자를 둘 필요 없죠. 근데 시설을 만들었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거기에 또 관리자, 근무자를 둬야 되겠죠. 그럼 추가되는 인건비가 또 발생하게 되죠. 그 다음에 환자 점유율의 변화, 환자 중증도의 변화, 빈 병상이 많은 것과 병상을 꽉 채우는 것과 아무래도 병상을 꽉 채우면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고요. 환자, 지금 말한 중증도가 많아지면, 경증 환자보다 중증 환자가 많아지면 간호 인력은 더 많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역할 기대의 변화, 또 새로운 부서가 만들어진 거, 그 다음에 우리 휴가, 병가, 교육 시간. 여러분, 휴가 때도 어때요? 누군가 내 대신 나와서 일해야 되고, 내가 병가 들어가요? 그럼 또 누가 오프자들이 불려 나와야 되죠? 그러면 그 일에 대한, 노동력에 대한 서비스, 비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인력 모집 비용도 돈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신규 오리엔테이션 비용이 몇 프로죠? 80% 지급되나요? 정규 급여에? 오리엔테이션 받을 때? 그래서 일은 안 하지만 교육은 받는데 월급은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인력 예산 수립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인력 예산을 잡아야 돼. 내가 흐름으로, 느낌으로도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에 운영 예산입니다. 단위를 운영하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관리자들이 참여하는 두 번째로 큰 영역, 가장 첫 번째가 인력 예산이죠. 그래서 단위나 기관의 운영 세입과 비용, 니은에서 중요한 거는 1년 단위죠. 1년 이내 쓰는 것이죠. 간호단위 관리자가 많이 관여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리을에서도요, 부서 활동을 위해서 동그라미 1년 안에 소비되거나 사용할 서비스 재화요. 그래서 환자 간호에 직감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이 뭐다? 운영 예산이요. 그래서 리을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운영 예산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가 시험 문제죠. 자, 그러면 인건비요. 그 다음에 공급분비, 세탁비, 수선보수 유지비, 교육훈련비, 여기서 말한 교육훈련은 그 병동 간호사가 교육받는 거죠. 교육훈련비, 간접비, 이익, 그 다음에 물품, 소형장비, 부서 유지비, 여러분들 이제 레크레이션비, 병원에서 한 5, 6월 달 되면 부서 화합을 위해서 한 번씩 레크레이션 가죠.
그래서 제가 있었던 병동에서는 날이 더워지니까 캐리비안 베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게 그 수영복 그 코드가 뭔지 아세요? 비키니요. 변신을 끼하자. 그럼 미스들은 막 찬성을 하는데 저 같은 유부녀는 어땠을 것 같아요. 근데 수간호사님이 되게 멋쟁이셨어요. 화려하신 분이셨거든요. 결혼하셨는데 수간호사님이 빨간색 비키니를 입고 오신 거죠. 오와우. 근데 유부녀 저는 그거 아시죠? 검은색 원피스에다가 잠바 이렇게 자켓 걸치고 막 이랬던 적이 굉장히 소심했죠. 근데 그렇게 한 번씩 가면서 왜 관리자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나중에 선생님한테 등 맞았어요. 스매싱. 왜 맞았어요? 너까지 그러면 어떡하냐? 내가 이걸 오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겠니? 왜요? 부서 화합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 레크레이션비에 쓰는 것도 운영예산. 그 수간호사 개인 지갑에서 나온 거 아니죠. 운영예산에서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니폼 비용. 그 다음에 병동으로 왜 책 날라오죠. 도서 같은 것들. 그런 도서 간의 물비, 직원 우위 증대, 회식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운영예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읍과 시읒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본지출 예산은요. 기억에서 중요하게 동그라미 한다면 핵심 단어 1년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 자본 예산에 들어가는 물품들은 그 비용의 회수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우리가 페트 시트를 하나 구입을 했어. 1억을 주고 구입을 했어. 그러면 그 페트 가격이 바로 1년 안에 회수가 되던가요? 아니죠. 오래 걸리죠. 뭐 그러한 것들이 자본지출 예산이요. 그래서 수익이 1년 이상 거쳐서 장기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투자에 대한 것들이 자본지출 예산이요. 니은번별표, 중요한 물품 구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재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 다 별표하셔야 돼요. 중요 비품, 거액을 요구하는 시설의 구매, 건축 쇄신에 대한 예산이죠. 그래서 땅이라든가 건물, 비싸고 긴 수명을 가진 중요 시설물. 그래서 장기냐 단기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1년 초가요. 그 다음에 CT나 스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대가 센 장비들이죠. 그 다음에 병원 시설의 보수도 여러분 병원 보수 보통 일 아니죠. 몇 년에 걸쳐서 리모델링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장기 구성 요소. 그 다음에 호출램프 시스템은 병동 각각의 단위에서 신청하는 거 아니죠. 병원 전체에서 호출램프 시스템 운영을 하게 되고 병원 침대도 병원 전체에서 구입해서 병동에 뿌려주죠. 그래서 호출램프 시스템, 병원 침대 이런 거는 운영 예산에 절대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투약 카트도 그렇죠. 병원 전체에서 구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제품 개발 및 사업 확장 예산, 광고비용, 시장조사비,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 예산, 그다음 병원 확장, 고가의 의료장비 구입, 의료 연구소 설립이요. 연구소 설립해서 수익을 낼 때까지는 5년 이상 10년 가까이 걸리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예산이 자본지출 예산이에요. 또 하나 써놓으시면 연구개발 투자비요.